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팝업창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팝업창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팝업창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팝업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팝업이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팝업창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팝업이고, 얘도 팝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디자인은 얘도 동일해야 되고 얘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만의 디자인을 또 만들기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얘는 만약에 디자인이 다르다 하면 상관없는데 디자인이 똑같다 하면 여기다가 저는 팝업 1이라 쓸 거예요. 팝업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 2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팝업 1, 그 다음에 얘는 팝업 2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좀 분리를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데이지 UI 들어가서 데이지 UI 보면 버튼이 있죠. 버튼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요 버튼 하나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버튼으로는 팝업 1을 조정해야 되고 하나의 버튼 또 추가되면 얘로는 이제 다른 버튼을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id 그 다음에 btn 2라고 쓰겠습니다. 팝업 2 열기, 그러면 얘는 팝업 1 열기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얘를 클릭하면 얘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클릭하면 얘에 맞춰있는 팝업 창이 열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자바스크립트 버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뭐 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방식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지울 거고요. 자, 좀 더 jQuery 버전으로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nit.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팝업 1로는 이제 얘가 열리는 거고, 그죠? 팝업 2로는 뭐 얘가 열리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팝업 1 이닛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 놓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는 팝업 1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팝업 2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팝업 2 btn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btn 2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코드를 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팝업 2가 열리죠. 근데 얘를 통해서도 팝업이 열려버리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아이디가 버튼 2인 녀석을 클릭하면 지금 팝업 창을 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얘도 팝업이고 얘도 팝업이니까 동시에 얘도 열리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열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로는 얘와 연결되어 있는 팝업 창을 조정해야 되고 얘로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칭되어 있는 팝업 창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팝업 1이라고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팝업 2라고 적어줘야죠. 자, 그러면 얘로는 팝업 1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팝업 2가 열리는데 누가 팝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원래는 우리가 btn 클로즈를 여기다 달았는데 얘는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팝업 바디가 있잖아요. 팝업 바디. 그러면 div에서 얘는 클래스 팝업 풋이라고 쓰겠습니다. 풋. 팝업 풋. 팝업 풋이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바텀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팝업 바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btn 클로즈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닫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팝업 2 열렸을 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닫기 버튼은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오냐면 X 버튼이라는 녀석이 지금 요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팝업 btn 클로즈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btn 클로즈가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정확한 표현을 사실 해줄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팝업 1이니까 정확하게
팝업 누구에 속해 있는 btn 클로즈인지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팝업 1에 btn 클로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나머지도 디자인을 뭐 수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만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요. 그럼 팝업 1 열면 자,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팝업 1 btn 클로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팝업 1 btn 클로즈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팝업 1 btn 클로즈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팝업 2만의 btn 클로즈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팝업 2 btn 클로즈다. 자, 그러면 닫기 버튼을 따로 구현을 해줄 건데 보시면 팝업 바텀이 여기 있죠. 지금 바텀 있고 지금 내용물이 있죠. 여기는 높이가 없으니까 지금 뭐 딱히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뭐라도 써줄까요? 저는 스판이라 해가지고 팝업 2라고 써두겠습니다. 클래스 텍스트 2x 라지 해주시고 폰트 볼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다가는 텍스트 센터라고 해서 가운데로 좀 보내줄게요. 자, 좀 작은 것 같다 하면 여기다가 3 rem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팝업 2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이 닫기 버튼을 요 맨 밑으로 내릴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BG 레드 300, 그 다음에 BG 블루 뭐 300, 그 다음에 팝업 바텀도 BG 그린 300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요만큼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팝업 2하고 닫기 버튼이 쓰고 난 나머지를 얘가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팝업 컨텐츠잖아요. 얘한테 플렉스를 주면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플렉스 컬럼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뭐예요? 위아래로 다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행렬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헤드, 바디, 바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팝업이 아니라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죠. 그죠? 그럼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한테 줄 수 있는 속성이 있죠. 바로 성장성. 그게 뭐죠? 플렉스 그로우라는 걸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쓴 나머지를 얘가 차지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 뭐 시링크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닫기 버튼이 늘어나면 얘도 같이 줄긴 합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P-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울까요? 공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 공간이 뭔가 살짝 있는 건지 아니면 글씨가 지금 수직 정렬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뭐 수직 정렬 뭐 굳이 해야 되냐 뭐 그건 아닌데 저는 여기다가 플렉스 줘가지고 아이템즈 센터 줘서 수직 정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수직 정렬은 되겠지만 가운데 수평 정렬이 안 되니까 justify center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지금 텍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텍스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지마켓 센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라인에잇 행간을 조금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행간을 1.1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반영이 되는구나.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일단? 자, 지금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어디 있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높이를 지금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 녀석의 높이를 받아왔죠.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아이템즈 센터를 주지 않고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렉스 준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를 주게 되면 조금 더 정밀한 수직 정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결국에는 텍스트 문제 같네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텍스트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닫기 버튼도 만들어 줄 건데 닫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가 요 과타메테도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줄까요? 자, 됐어요. 그러면 닫기 버튼이 가운데로 왔죠. 자, 저는 닫기 버튼을 그냥 스판으로 감싸 줄게요. 뭐 감싸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감싸 줬고요. 자, 글씨 크기도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플래스 텍스트 아까 3x 라지 폰트 볼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씨가 조금 굵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더를 줄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쓸게요. 강사가 팝업 btn 클로즈 아테 스판 아테. 자, 보더를 한번 감싸 보겠습니다. 2픽셀 솔리드 블랙. 자, 요거는 한 5픽셀이라 쓸 거고 패딩도 한 15픽셀 정도 줘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템즈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 btn 클로즈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얘가 너무 큰 거 같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btn 클로즈한테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게 좀 낫겠네요. 요거 스파운보다는 요 녀석의 자식인 이 btn 클로즈 자체를 이렇게 보더를 줘서 조정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커서 마찬가지로 포인터 부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좀 줄게요. 20픽셀. 그 다음에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살짝 수직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패딩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패딩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15픽셀 줬죠. 그러면 여기는 20픽셀, 15픽셀, 15픽셀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위를 좀 더 줘야 되죠. 위,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주는 게 가능하죠. 자, 근데 너무 위 아래가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줄여볼까요? 한 15픽셀 좀 더 줄이겠습니다. 0, 0 이렇게. 좌우는 좀 늘려도 될 것 같아요. 15픽셀, 15픽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패딩을 조금 더 부여해서 패딩을 한 3 정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액티브가 됐을 때 호버를 할까요? 액티브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됐어요. 닫기 버튼 눌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트레이션도 줘볼까요? 이거는 뭐 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정하죠. 주면 좋다 그런 거예요. 0.5S. 아니다. 그냥 깜빡깜빡 거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색상을 다 빼보겠습니다. 색상 뺐죠? 그러면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고 얘 클릭하면 이제 닫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팝업 2 이렇게. 그 다음에 닫을 팝업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얘 닫으면 팝업창이 나중에 동시에 두 개가 열려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닫았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닫혀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 닫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닫기 버튼의 위치만 살짝 변경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두 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로는 그거에 맞는 팝업창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얘로는 그거에 맞는 팝업창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